네, 안녕하십니까. 웨스탁 수급으로 보는 짧은 점심시간입니다. 오늘은 8월 22일 목요일이고요. 네, 지난밤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역시 우리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대다수의 연준 의원들이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모습이었고요. 역시 뭐 9월입니다. 근데 일부는 7월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금리 인하가 이제는 다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물론 뭐 잭슨 홀에서 파월 의장이 무슨 이야기를 할지도 이제 귀담아 들어봐야겠지만 이제는 뭐 방향은 거의 99% 정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밤 미국 시장도 좋았지만 이제 오늘 그죠? 이제 연준 의원들이 찬성이 얼마나 될지가 우리가 좀 더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은 뭐 미리 반영된 부분도 있고 우리는 아무래도 눈치를 좀 더 봐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는 다들 아시죠? 우리나라의 상황이 미국의 눈치를 엄청 보고 있다.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고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오래간만에 인터넷 플랫폼 대표적으로 뭐 네이버, 카카오 반등이 일어났고요. 네, 그런 말씀도 드리고 역시 금리 인하가 이제는 거의 다 왔다라는 측면에서 금리 인하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들, 그동안 눌렸었던 섹터들, 제가 하반기에 보자고 했던 섹터들이 오늘 반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의 관심 종목은 SPG 로봇 감속기죠. 그래서 오늘 마침 아침에 요거 이제 그 추천 종목으로 사인을 드렸었는데 마침 뉴스가 떴습니다. 사실 뭐 제가 뉴스가 뜰 거라고 예상한 건 아닌데 좀 조짐은 좀 있었어요. 이게 최근에 흐름이 좋았다는 부분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 종목을 발굴했는지 뭐 이미 올라간 종목 가지고 얘기하면 뭐 하냐라고 하실 분도 있지만 잘 들어보시면 왜 이 종목을 오늘 선택을 했는지 추천을 드렸는지 요것도 아마 얻어갈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 안 되는 얘기는 안 합니다. 잘 그렇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FOMC 의서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다수 의원들이 이제는 이제 여기도 이제 다수결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어떻게 포지션을 가져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직도 멀었다라고 얘기하면 좀 네, 아무튼 이제 금리 인하가 좀 아직은 좀 길게 느껴지죠. 그렇지만 이제는 대다수 의원들이 물론 일부 매파 의원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미셸 보어만 같은 사람 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이제 7월에 해야 된다라고 말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거의 다 맞지 않나. 물론 시장은 25bp냐 50bp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금리 인하가 다 왔다. 물론 물가가 안정된 부분도 있지만 역시나 미국의 실업률이 올라갔다는 부분이 연준 의원들이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패드워치를 보면 일단은 뭐 25bp냐 50bp냐 요거는 뭐 그죠? 이게 3대 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그쵸, 금리 인하가 좀 더 많이 되면 좋죠. 그 마음은 저도 충분히 압니다만 금융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7월에 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은 여전히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급격하게 바뀌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면에서는 그 증시로는 증시에서는 이렇게 완만하게 움직이는 것이 좀 더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일반적으로 원하는 것과 증시가 원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은 좀 구분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국채금리 이제 연준 의원들도 이제 대다수가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돌아섰다라는 측면에서 국채금리가 조금씩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급격하게 바뀌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완만하게 움직이는 거 우리가 예측 가능한 정도로 움직이는 것이 좋다라고 이것도 역시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미국 증시는 요즘 뭐 엔비디아만 보면은 이제 흐름이 거기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역시 뭐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문제는 상반기 내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조정을 받았었고,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좀 내려왔다가, 역시 2분기 실적은 좋을 거야. 그렇지만, 다음 주 수요일 날 엔비디아 실적이지만 또 기대치가 너무 높다라는 측면에서는 또 부담스럽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가파르게 또 반등이 일어났지만 또 올라오니까 이제는 조금 더, 좀 부담스럽게, 이런 흐름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도 최근에 강한 반등이 있었지만, 역시 올라오니까 또 많이 올랐네, 이런 흐름인 거죠. 그런 거에 비해서 제가 한국 증시가 그래도 낮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물론 삼성전자가 못 가는 것은 아쉽지만 그동안 못 갔던 오히려 더 눌렸던 섹터들이 많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섹터들을 하반기에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저희 웨스탁이 추구하는 거 올라가는 거를 추종 매수하는 것을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쵸? 나중에는 이제 꼭지에서 이제 물릴 수도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은 정말 피하자라는 주의고요. 오히려 바닥에서 좀 더 눌리더라도, 오히려 바닥에서, 모아가면, 그게 오히려 더 낫다.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좀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 물론 아무 종목이나 찍어서 그러면 안 되겠죠. 비교적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것을 좋아하시고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이요. 역시 뭐 엔비디아가 움직이는 것만큼 움직이죠. 어제도 좀 상승해줬다가 그쵸? FOMC에서 이제 다수 의원들이 이제는 뭐 금리가 거의 뭐 확실히 되니까 그랬는데 역시나 이제 좀 장 마감하고 나서 엔비디아가 조금 음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선물도 음봉, 이런 흐름입니다. 어쩔 수가 없죠.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다. 과연 시장의 기대치를 엔비디아가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관건이죠. 그리고 미리 오르면 결국에는 또 뉴스에 팔아라.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분위기다. 이건 나스닥 얘기고요. 미국 증시 이야기입니다. 유가는 그죠. 전저점까지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역시 이란에 폐쇄시킨 이분은 온건파이고 서방과의 대화를 중시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런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감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폭발 사고로 인해서 사고가 났지만 이란인이 아니죠. 국제관계는 참 이렇게 냉혹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자세한 이야기는 뭐 이전에 드렸었고요. 유가가 안정적이라는 부분, 물론 뭐 이스라엘도 만족시켜주고 하마스도 만족시켜주고 이게 뭐 이런 거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명분을 줘야 된다라는 것이 어려운 숙제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대화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그리고 이제 뭐 역시나 미국의 대선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게 현재 민주당 쪽에서는 좋지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역시나 보인다. 최근에 물가 안정이라든지 또는 금리 인하라든지 민주당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은 시장의 흐름이 조금은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싶고요.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네, 아시아 증시입니다. 네, 일단은 니케이, 미국 발악이죠. 어제 나스닥이, 미 증시가 반등하니까 또 니케이도 올라왔고요. 역시 이제 금리 인하는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만은 조금 아쉬운 좀 흐름입니다만, 그리고 항생도 금리 인하가 되면 이쪽도 뭐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미국과의 무역 분쟁 이런 것이 우려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네, 우리나라는 조금 오늘도 아쉽죠, 그죠? 이 코스피만 보면 좀 아쉽습니다. 이거 왜 그렇죠? 역시나 반도체가 엔비디아의 상승이 좀 제한적이란 부분, 그리고 삼성전자의
어떤 수급적인 측면 이것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올라는 오는데 좀 제한적이에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은 예, 역시나 이제 외인들의 수급이 올해 초만큼 좀 마구마구 엔캐리가 해서 막 들어오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수급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계속 음봉이고 예, 이런 흐름이다 보니까 코스피 상승도 좀 제한적이고 이럴 때는 개별 종목 예, 상반기에 못 올라갔던 종목들 예, 위주로 보자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런 것들이 최근에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같은 시장이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뭐 안 좋은 얘기만 하신 분들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해요. 아유, 한국 시장은 이러니까 안 돼, 저러니까 안 돼, 이런 얘기 하시지만, 제가 뭐 한국 시장을 유난히 뭐 사랑해서 뭐 이런 거 아니죠. 여기서 저는 기회를 보는 사람이고, 항상 기회가 있는데, 그쵸? 모르는 시장, 잘 모르는 시장에 가서 미국 시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무조건 오르는 거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잘 모르는 것보다는 잘 아는 시장. 여기서 대응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 많은 종목 중에서 기회가 있는 것들도 있다. 우리는 이걸 찾자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여러분들이 웨스탁을 지지해주는 이유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코스피는 아쉽지만 이 상황에서도 예, 우리는 매우 좋은 흐름입니다. 오늘. 그렇죠? 예,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그러면 코스피가 안 좋으면 코스닥은 좋아했는데 코스닥도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지수만 보면. 그렇지만 우리 종목은 좋아요. 왜? 네.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예, 눌림목에서 계속 추미하면서 비중을 늘려왔고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면 너무나 좋은 거죠. 네, 그런 흐름인 거고요. 역시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자가 예, 승리한다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피터 린치 최근에 말씀드렸지만 꼭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더라도 네, 충분히 최근에 피부적으로 많이 느끼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동, 역시 매동이 수급이 좀 아쉬운 거죠. 금리 인하가 좀 더 이제 현실화되고 하면, 좀 외인들의 수급이 좀 더 많이 들어야 되는데, 꼭 그렇지는 못해요. 물론 이게 이제 뭐, 많은 액수는 아니기 때문에, 예, 좀 뭐, 오후에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네, 예, 외인들이 수급이 조금 제한적인 부분은 좀 아쉽긴 합니다. 예, 아쉽긴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좀 섹터별로 잘 공략하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지수만 보면 좀 아쉽습니다만 개별 섹터로 보면 또 좋은 쪽은 굉장히 또 좋습니다. 굳이 안 좋은 쪽을 볼 필요는 없죠. 좋은 쪽을 보고 가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 어디가 좋을지 요걸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되면 어디가 수혜가 될지 요 얘기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역시 오늘 그런 쪽으로 시장은 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일단 뭐 코스피 현물 그래도 뭐 좀 오늘 뭐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좀 매수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에서 너무 아쉬울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선물조차도 그동안 이제 매수가 훨씬 더 많았죠. 오늘 뭐 조금 매도해도 그렇게 걱정할 이유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많이 아쉽긴 합니다. 그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를 종목으로 볼 때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갈 때. 이럴 때는 종목으로 보지만 평상시에는 시장을 이해하는 그렇죠? 시황적인 측면에서 삼성전자를 보고 있죠. 물론 이렇게 바닥치고 있을 때는 또 기회다라고 또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보다는 그보다 수익률이 더 괜찮은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그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래도 안정적인 투자도 좋아하지만 이왕이면 수익이 좀 더 많이 나면 좋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테마로 가는 것도 아니고 물론 뭐 테마도 필요하면 봅니다. 그렇죠? 수익 날 확률이 99%일 때 이럴 때는 좀 보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가 아쉽긴 하지만 뭐 지금 뭐 실적이라든지 전망이 나빠서가 아니죠. 수급 문제다라고 다시 말씀드렸고요. 외인들의 수급이 예전에 엔캐리처럼 이렇게 마구마구 들어올 때가 아니란 거죠. 그러면은 삼성전자처럼 좀 무거운 종목들은 조금은 더디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와중에서도 웨이들이 그래도 또 삼성전자는 답네요. 그죠? 아, 그죠?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예, 오늘은 네, 드디어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예,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이런 이제 인터넷 예, 플랫폼 매우 매우 좋지 못했죠. 그죠? 예, 카카오는 뭐 좀 뭐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무튼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그죠? 현 정권이 조금은 보수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 그쵸? 예, 카카오가 조금은 안 좋다. 물론 카카오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뭐 그런 얘기도 드렸고요. 그쵸?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네이버는 좀 억울하죠. 네. 음. 어쨌든 간에 뭐 제가 이렇게 줄을 걸어놨는데 이거 18만 원 그죠? 이거 18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 종목인데 18만 원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야 이거 망했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기회네 그죠? 야 17만 원보다 더 내려갔어 기회다. 물론 뭐 위에서 뭐 눌린 분도 계시고 예, 걱정도 많고 또 뭐 저도 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어쨌든 간에 16만 원까지? 야, 이건 너무 심하다. 그죠? 예, 깨지면 안 될 라인이 깨지고 나서 16만 원까지. 근데 이제 요거는 또 지켜주죠. 예, 뭐 이제는 완전히 바닥이란 얘기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다. 라는 얘기고요. 예, 역시나 이제 금리 인하가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되니까 반등을 해줍니다. 오늘 5%대까지 상승했었고요. 네, 물론 이제 네이버가 갑자기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기는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만 지금 가격대는 걱정할 가격대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이 개입돼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현 정부의 어떤 정책상으로 이렇게 너무 그죠? 개방된 것을 좀 좋아하지 않죠. 예, 보수라는 측면이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요거 뭐 또 자세히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예,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해도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예,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네이버 오늘 반등이 해줬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한적인 데는 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너무 세세히 말씀드리기에는 좀, 네, 좀 제한적인 측면도 없잖아 있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뭐 지금 뭐 16만 원은 이게 너무 심하다. 네,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드리고요. 역시 여기서 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저 역시 2차 전지죠. 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되면 자동차, 물론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일반 자동차도 뭐, 그리고 요즘 하이브리드도 잘 나가고 있고, 자동차 할부 금리가 내려가죠. 그러면은, 당연히, 2차 전지도 좋을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또 그것뿐만 아니라 상반기 내내,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캐즘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는 인공지능 때문에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2차 전지는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죠? 물론 캐즘의 여파도 있고 그리고 좀 반등할 만하니까 아, 또 화재 그죠? 또 눌렸죠. 그죠? 그래서 뭐 엔솔도 보니까 한 25만 원대에서는 또 반등이 나왔어요. 25만 원, 26만 원. 그래서 반등이 나왔고 진짜 바닥인 거죠.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네. 그리고 역시나 이제 미국의 또 대선이 또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무튼 IRA 법안이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트럼프가 뭐 틈만 나면은 뭐 전기차 보조금 없애겠다, 뭐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투심이 조금 많이 약화됐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해리스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역시 또 같이 반등해주고 있다라는 것도 있죠. 예. LG엔솔 공격적으로 미국의 공장을 많이 증설했고요. 예. 그런 상황이죠. 예. 거기에서 트럼프가 되면 좀 곤란한 것은 좀 사실이죠. 예.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많이 눌렸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되면 역시 수혜가 가능하다. 라는 측면에서 2차전지도 최근에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LG엔솔, 뭐 삼성 SDI 우리 같이 보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계속 뭔가 악재만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도 결국에는 외인들은 이제 바닥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이미 됐다는 거죠. 이미 다 된 거고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으면 결국에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 그죠? 심지어 트럼프가 된다고 해도 이건 너무 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해리스가 되면 오히려 좋아, 뭐 이렇게 되는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들도 이제 좀씩 들어오고 있고요. 역시 진짜 바닥은 지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포스코홀딩스 말씀을 좀 드려야겠죠. 그렇죠? 이게 뭐 예전에 제가 한 3년 전인가요?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로 좋은 종목 해가지고 현대차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요 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 현대자동차 뭐 잘 가고 있고요, 그죠? 최근에도 흐름 좋았고,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예상보다 이거 너무 작년에 급등을 해가지고 76만 4천 원까지 갔었네요. 그래서 내심 뭐 80만 원대까지 기대했던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웨스탁은 이렇게 갑자기 변동이 생기면 끝에 물리는 것을 그닥 좋아하지 않죠. 꼭지에서 물리는 것을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게 너무 좀 급등이다 싶으면 적정선에서는 좀 차익 실현을 말씀을 드리고요. 꼭지에서 물린 것을 매우 안 좋아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것도 언제 추천드렸냐면은 요때예요, 요때. 이제 포스코죠? 포스코 포항에 태풍으로 인해서 장마였나? 요때가 이제 좀 수혜를 입었었어요. 그래서 가동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주가가 거의 뭐 20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갔을 때였는데 오히려 기회다, 그죠? 그래서 이쪽에 뭐 철강도 있지만 2차 전지, 그죠? 이쪽 관련해서 앞으로 전망이 좋다 말씀드렸고, 그러고 나서 굉장히 20만 원 초반에서 여기가 40만 원대인데 그러면 100%잖아요, 그죠? 당연히 뭐 100% 올랐으면 차익 실현을 말씀드릴 수가 있었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죠. 그 다음에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뭐 중간에 이거 뭐 올라갈 때 그 정도 다시 올라타기도 했었죠.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80만 원까지 가기에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 부담이었죠. 20만 원에서 40만 원, 60만 원. 200%잖아요, 지금. 근데 예, 한번 올라가면 기대치는 점점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제가 차익 실현 공고를 드렸는데 못하신 분들도 아마 일부는 계실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 웨스탁은 바닥에서 매집해서 어느 정도 올라오면 차익 실현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끝까지 뭐 그렇죠? 이게 뭐 그러진 않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좋은 종목은 계속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너무 올라가면 나중에는 이제 꼭지에서는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런데 더 오르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럴 때 좀 난감할 때가 좀 있습니다. 말씀을 드려도 안 들으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 같고요. 물론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아니 이때는 안 보고 올라가면 그때서야 막 더 간다 더 간다 뭐 100만 원 간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조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기관들도 그렇고 언론들이 특히 문제입니다. 기관들이 이제 어느 정도 사놓고 이제 떠넘기려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구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인생 처음으로 뭐 수천만 원 거의 뭐 이때는 뭐 저 억대 수익을 내신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있으셨고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란 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그죠? 이게 제어가 자기 컨트롤이 안 되신 분들도 계셔서 나중에는 좀 안 좋은 것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뭐 자세히 비화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쨌든 간에 자기 제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바닥에서 매집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매우 강할 때는 또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수익 날 확률이 최소 90% 이상일 때
그럴 때는 들어갑니다만, 그렇지 않으면은 어차피 이건 내 종목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꼭지에 물리면 정말 몇 년을 고생하죠. 지금 뭐 좀 올라왔지만 지금 이제 30만 원대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정말 피눈물이 납니까? 저는 이런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게 바닥일 때 사는 것을 더 좋아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30만 원에서는 그래도 지지를 해줬고요. 그렇죠? 그리고 역시 IRA도 있지만 금리 인하 금리 인하가 되면은 아무래도 경기가 좀 살아나요. 그렇죠? 철강이다 보니까 뭐 자동차, 뭐 최근에 뭐 조선은 좋고요. 그 다음에 건설, 이쪽도 최근에 좋잖아요, 그죠? 살아나잖아요. 주식은 주가는 미리 움직이니까 그런 거를 반영할 수가 있고, 어쨌든 간에 철강도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측면에서 기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도 물론 캐즘의 여파는 있었지만 점차로 살아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우 좋은 타이밍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역시 뭐 작년 22년도가 너무 좋았고 23년도가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리고 주가에 비해서 이거는 좀 심했죠, 그렇죠? 그래서 23년도 4분기 말하고 그다음에 24년도 1분기, 올해 초죠. 이때는 좀 실적이 뭐 그닥 좋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특히 이때는 좀 심했죠. 아무래도 뭐 리튬 가격도 많이 내려가고, 그리고 고금리로 인해서 경기도 그렇게 좋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때 좀 많이 좋지 못했지만, 근데 최근에 보면 그래도 좀 살아나고 있어요. 그리고 3분기에도 예상치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러면은 역시 그죠, 금리 인하로 인해서 경기가 살아나는구나, 그것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 지적도 이제는 좀 반등을 해줘야 될 타이밍이고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지금 타이밍이 너무 좋다. 그래서 물론 뭐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삼성 SDI라든지 뭐 보고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뭐 이쪽으로 이동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좋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있죠. 그렇죠? 예전에도 제가 많이 좋게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만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럴 때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나중에 좋지 않게 끝나더라고요. 끝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뭐 이때하고는 좀 반대죠. 오히려 지금은 더 내릴까봐 걱정하지만 그럴 때는 아니다. 지금은 오히려 굉장히 좀 매수 타이밍이다.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중장기로 가져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추천 종목입니다. SPG예요. 이거는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얻어 걸렸다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뉴스가 뜬 거는 사실은 뭐 제가 이게 이 뉴스가 9시 50분에 떴으니까 제가 아침에 추천 종목 드렸을 때가 9시 10분 대였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를 알고서 드린 건 아닌데, 최근에 로봇 섹터의 흐름이 좋았고 관련된 뉴스들이 물론 SPG를 꼭 집어서 난 뉴스는 아니지만 로봇, 휴머노이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종목들이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봐야 될 섹터들이 이게 올라오는 종목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종목들이 많았어 가지고 SPG는 그동안 이제 보고만 있었습니다. 계속 언급은 드렸지만 종목 추천 안 드렸어. 근데 오늘 안 드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사실 아침에 9시 10분경에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뉴스가 떴어요. 그렇죠? 삼성 웨어러블 로봇비 액추에이터 단독 공급 개시. 이거는 뭐 주가를 좀 띄우겠다는 거죠. 네, 이거는 좀 타이밍이 정말 절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뭐 SPG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로봇 감속기 제가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로봇 종목 중에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다 봤지만 그 중에서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SPG, 최선업 종목 중에 하나죠. 이유는 당연히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여럿이 있어요. 그렇죠?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왜 최선호 종목이냐? 사실 이런 게 중요하죠. 일단은 첫 번째 말씀드렸지만 실적. 그렇죠? 그리고 당연하지만 본업을 잘해야 돼요. 이것저것 막 사업 벌이는 회사들이 그렇죠? 음식점에 막 메뉴 많은 식당들이 좋은 경우는 드물죠. 그렇죠? 그래서 SPG가 원래부터 뭐 감속기를 했던 건 아니지만 최근에는 감속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그러니까 뭐 산업용으로 쓰일 수 있는 감속기도 있고 휴머노이드처럼 작고 섬세한 감속기도 있습니다. 이거 둘 다 가능하죠, SPG는. 네, 그리고 감속기 분야에서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협업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몇 개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꾸준하게 잘하는 게 SPG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종목인 거고요. 본업을 못 하는데 그 종목을 추천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건 테마예요. 네, SPG는 실적도 받쳐주고, 그러면서 본업도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전망과 뷰에 적합하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고 이미 많은 분들이 SPG 좋은 종목이다 라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종목이 항상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죠. 모든 게 인생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하필 오늘이냐라는 거죠. 예. 그게 또 하나의 관건입니다. 정말 좋은 종목인지는 알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로봇 감속기면은 우리가 또 SBB 테크라는 종목을 요 종목은 이제 상장 22년도에 상장했는데 상장할 때부터 그때 이제 로봇이 관심사였기 때문에 사실 상장할 때도 우리가 봤죠 이 종목을. 근데 이제 많이 내려왔어요. 내려온 데 이유는 있죠, 그죠? 역시 실적이 받쳐주지 않았고 로봇 종목들을 최근에 제가 조금 회피했던 이유는 실적이 안 받쳐주니까 두산 로보틱스도 상장 초기에 우리가 뭐 그 종목도 조금은 공략을 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수익이 안 맞춰주니까 실적이 안 맞춰주니까 길려보기 어려웠었다는 거죠. SBB 테크도 실적이 안 맞춰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우하향. 그러니까 로봇 섹터들이 다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반등이 나오기 시작해서 최근 흐름이 좀 굉장히 좀 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은 이제 SPG를 다시 본 이유도 요거 때문이에요. 로봇 섹터 자체가 좋다. 그렇죠?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면서 역시 이제 금리 인하 수혜를 받을 수가 있죠. 이런 성장 섹터는 로봇 섹터도 대표적인 섹터인데, 근데 SBB 테크가 먼저 올랐어요. 이 종목이 올라온 이유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오는 게 무조건 좋냐? 또 그렇지도 않죠, 그죠? 그냥 이거는 기술적인 반등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섹터 자체가 좋다는 것은 이 중에서 하나는 골라야겠다. 제가 이제 그런 압박을 받기도 하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 중에서 야 다른 사람들은 다 여기서 수익을 나는데 우리는 못 나면 안 되지. 저는 이런 압박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SBB 테크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고 어제 이렇게 급등을 해줬습니다. 일거리 좀 달고 근데 오늘은 또 하락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역시나 실적이 안 받쳐주다 보니까 들어가기가 조금은 그래요. 그죠? 들어갔다는 좀 물릴 수도 있고, 이거 좀 늦게 들어간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저는 뭐, 아무래도, 많은 것을 보려 합니다. 나름 소신 있고, 그리고 실력 있는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여기서 물리면은, 아무래도 신뢰에 금이 가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은 관망입니다. 어차피 저의 최선호 종목도 아니고 최선호 종목이 아닌 이유는 일단 요거부터 봐야죠. 실적. 역시 실적입니다. 이거는 실적이 로봇 섹터가 좋지 못한 이유가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22년도에 굉장히 관심사가 요거 이제 주봉입니다. 이건 주봉인데 22년도에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서 상장했어요. 그래서 실적이 안 좋으니까 좀 늘렸다가 엄청나게, 그쵸? 이때는 우리도 봤죠. 상장 초기에도 당연히 봤었고. 근데 실적이 안 받쳐주면 길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때도 워낙 강했기 때문에, 워낙 로봇이 강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런 종목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죠. 워낙 수급이 강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는 잘 몰라, 시장에서. 그리고 기대감은 커. 로봇에 대한 기대감은 커. 그죠? 그리고 시장이 무겁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빵빵 뜨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볼 수가 있습니다. 수급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냥 좀 자고 일어나면 오른다는 표현이 있죠. 예, 이럴 때가 이런 거였습니다. 그랬다가 아까 포스코홀딩스도 그랬었죠. 그럴 때가 있죠. 어쨌든 간에 이때가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역시 기대감은 있는데 실적이 안 받쳐주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점점 높이가 낮아지죠. 점점 낮아집니다. 점점 낮아져요. 그러더라도 뭐 10,000원, 12,000원까지 좀 심했다.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실적이 계속 안 받쳐주니까 이제 오랫동안 가져가긴 좀 부담인 종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최선호 종목이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요번에 보니까 좀 특이한 게 실적은 뭐 16억입니다. 2분기에요. 잠정 실적이지만 16억. 뭐 이거 뭐 아쉽죠. 사실 매출도 아쉽고요. 그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많이 아쉽습니다. 계속 적자를 이어갔어요. 근데 당기 순이익은 49억이 수익이 났어요. 알고 봤더니 금융 수익이 66억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본업과는 관련 없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돈을 벌면 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지속적이냐 지속적이 아니냐 저는 일시적이냐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 금융 수익에서 66억이 수익이 났는데 혹시 뭐 이게 다음 분기에 이게 오히려 마이너스로 돌아서면 이게 더 커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무조건 본업을 잘해야 돼요. 본업을 잘하고 그 다음에 뭐 별도의 수익이 나면 뭐 고맙고 그죠? 안 그러면 어쩔 수 없고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단기 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선 것은 굉장히 좋은 거지만 이게 일시적일 때는 그닥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물론 지금 뭐 SBB 테크의 경우에는 뭐 이것도 상당히 좀 당연히 이건 뭐 일단은 돈이 들어왔으니까 좋은 거죠 일단. 금융 수익이라도 났으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일시적이라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속적이라면 좋은 거지만 그래서 역시나 실적이 아쉽다. 그죠? 최근에 뭐 반등한 것은 반등한 것은 좋지만 이게 과연 그죠?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냐 이제 이런 데 있어서는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추세는 많이 좋았죠. 계속 양봉에다가 팡팡팡팡 뜨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지속적이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선호 종목 그리고 추천드린 종목 아무래도 제가 그죠? 저 유사투자자문이고 금강원에 등록돼서 잘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을 추천드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최선호 종목이 안 돼요. 우리 웨스탁이 추구하는 것은 안정적인 수익이잖아요. 그죠? 이때 반짝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내려가면 어떡합니까? 물론 뭐 분위기가 좋으면 계속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역시 실적이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SBB 테크를 추천 안 드려도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추천드리지 않는 종목을 안 보는 게 아니라 보고는 있어요. 보고는 있는데 과연 이거를 추천드려서 최소한 욕은 먹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괜히 이거 추천했다 욕 먹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못 드린 거예요. 그렇지만 SPG 제가 최선호 종목인 이유는 앞전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감속기 분야에서 계속 뉴스에 나옵니다. 계속 뉴스에 나오는데 나쁜 뉴스가 아니에요. 좋은 뉴스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그쵸? 휴머노이드에도 감속기를 제공한다. 얼마나 본업에 충실하고 그쵸? 그 뷰에 전망에 적합한 내용입니까?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잘 아시죠? 그래서 예전에 그 종목도 상장했을 때는 기대감만 있었다가 그죠? 처음에는 좋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뭐 삼성전자가 거기에 투자한다 뭐 이 소식 나오니까 엄청나게 또 급등했었죠. 역시 이제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조금 아쉽지만 삼성전자가 끼치는 영향은 매우 매우 크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게 보면 솔직히 LG전자가 좀 아쉽긴 하죠. 그죠? 로봇에 보다 좀 더 빠르게 진입하고 좀 더 진심이었던 LG전자는 좀
예, 그거의 덕을 많이 못 보긴 했어요. 그렇지만 예, 결국에는 LG전자도 이제 좋을 것이라고 좀 예, 보고는 있고요. 예, 어쨌든 간에 SPG도 지금 이게 보핏, 그쵸? 이게 삼성전자의 액추에이터를 납품한다. 이런 소식에 있어서 오늘 급등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저 SPG만큼은 아니지만, 아니 그러니까 SBB 테크죠. 예, 이것만큼은 아니지만, 이것만큼은 아니지만, 음,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죠. 예,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3,000원 또 줄을 긋고 있었는데 23,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 종목이라고 제가 찍어 놨었던 거죠. 계속 보는 종목이고, 물론 26,000원대도 여기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로봇 섹터 자체가 워낙 실적이 안 받쳐주다 보니까 시장에서 관심이 멀어졌어요. 그리고 고금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실적이 안 나는 종목들은 섹터들은 네, 관심 받기 어렵죠.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금리 인하가 가시권에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성장 섹터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근데 진짜 때마침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닥도 원래는 깨지지 않아야 될 라인까지 깨져버렸어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 도망간다? 우리는 이럴 때 더 본다는 거죠. 물론 앞전에 그 뭐 다른 종목들도 추천을 드렸었지만 비슷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좋은 종목들도 많았었기 때문에 실적이 되고 좋은 종목들도 많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목 먼저 봤던 거고요. 그리고 로봇 섹터는 사실 조금은 뒤늦게 봤던 이유는 역시나 이제 실적이 덜 받쳐졌기 때문이었는데 최근에 뭐 휴머노이드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역시 금리 인하 되면 또 로봇이 안 갈 수가 없죠. 성장하는 섹터는 맞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 오늘 아침에 드리려고 했는데 살짝 약간 망설였습니다. 왜냐면은 갭을 좀 눌리길 바랬거든요. 눌리면은 자신 있게 막 장 전에도 주려고 했었는데 갭을 한 2% 정도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릴까 말까 했는데 안 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좀 사실은 눌려도 어차피 얘는 올라간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추천 종목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랬는데 그냥 뉴스가 나오면서 갑자기 팍 떠버렸죠. 이렇게 거래량이 튀는 거래량이죠. 거래량 발생했고, 그래서 이제 장중에는 거의 28,000원까지 갔었죠. 28,000원까지 갔었다가 조금 눌려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워낙 좋은 종목이고요. 뭐 그 많은 종목 중에서 최선호 종목인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충분히 좀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121선까지 다시 눌리긴 했는데, 그죠? 눌리면 더 가져가도 좋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고요. 일단은 역시나 일단은 실적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죠? 제가 말씀을 안 드린다고 해서 안 보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많은 섹터 내에서 그 종목 최선호 종목인 데는 계속 확인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동안 사실 뭐 여기도 SPG도 실적이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23년도 3분기, 4분기 좀 아쉬웠죠. 그렇죠? 매 분기마다 그래도 흑자인데 이때는 물론 흑자 적자는 아니지만 앞전에 비해서는 좀 아쉽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그 이후로 계속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은 일단은 좋았다. 그래서 요번에도 2분기 실적도 앞전에 비해서 좀 더 개선되고 있다. 로봇 섹터가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여기는 좋다는 거잖아요. 그죠? 감속기도 산업용,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이러니까 이제 본업을 잘하니까 역시 얘는 된다. 이렇게 좀 봤던 거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어쨌든 뭐 여기도 워낙 바닥이다 보니까 이제 기관들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좀 매집을 좀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외인들도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었구나. 여기 이제 아무래도 우리보다 그쪽 개인들보다 뭔가 정보가 좀 더 빠르겠죠. 그래서 앞전에도 이렇게 좀 들어와 있었네요. 그죠? 들어와 있었고, 그리고 오늘 사실 한 2%인가 갭상승으로 떠가지고 좀 망설이긴 했습니다만 지금 들어가도 늦진 않는다. 그렇죠? 눌리더라도 이거는 올라간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추천 정보로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올랐으니까 뭐 이거 왜 봐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왜 이 종목이 최선호 종목인지, 그리고 왜 그죠? 올랐지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이 종목을 꼭 찍었는지, 이런 거를 좀 포인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웹스탁 유료 서비스 또 한번 또 설명을 드리면요. 이건 뭐 오늘 드린 거죠. 여기 뭐 문자 서비스에서도 보면 20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9시 14분. 일단은 요즘 텔레그램으로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텔레그램 이제 리딩방 요거는 이제 네, 유료방이고요. 저 특별 전용 회원방인데 이렇게 추천 종목 SPG 요거는 이제 9시 11분에 좀 드렸었네요. 그렇죠? 비중하고 그다음에 매수가, 그다음에 목표가 드렸었고, 오늘 뭐 2차 목표가 거의 근처까지 갔었습니다. 27,700원인가요? 거기까지 갔었는데 거의 뭐 바로 2차 목표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뭐 약간은 뭐 얻어 걸린 것도 같습니다만 그만큼 평소에 양시 보고 있었기 때문인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바쁘신 분들, 그죠? 일일이 텔레그램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요즘은 이렇게 실시간 문자 서비스를 많이 강화했고 그렇습니다. 거의 뭐 문자만 봐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문자는 좀 더 요게 이제 텔레그램을 먼저 올려드리고 그 다음 문자니까 조금 늦었죠. 그 다음에 54분 딱 40분 뒤에 일단 VI 걸렸어요. 11%. 그러니까 벌써 몇 프로입니까? 그쵸? 거의 뭐 최소 5% 6% 이상, 5% 이상 수익이 났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이렇게 짧게 수익 내고,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래요. 그죠? 단타도 가능하고 스윙도 가능하고 이제 이런 종목들입니다. 설령 그날 정리가 안 되더라도 며칠 더 볼 수 있는 종목들, 이제 이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일단은 뭐 1차 목표가 근처까지 갔으니까 당연히 차익 실현, 당일날 차익 실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 장기로 시드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좀 길게 봐도 좋지만 요즘은 좀 빠른 현금 흐름을 요즘은 추구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기존의 종목들도 우리가 좀 보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죠? 거기는 비중을 눌림목에서 조금씩 비중을 채워가면서, 그리고 이렇게 조금은 가벼운 종목, 가볍다고 해서 뭐 나쁜 종목 아닙니다. 이런 데서는 그날 당일날 수익을 빠른 현금 흐름 창출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선순환을 가져가자. 그래서 수익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뭐 장기 투자도 중요합니다만 이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적정선에서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이렇게 빠른 현금 흐름으로 해서 선순환을 가져가자.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거 그죠? 정말 많은 분들하고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죠? 유튜브도 제가 이제 가격도 좀 내린 이유가, 가격이 너무 높으면 이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좀 불편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좀 낮췄고 굉장히 좀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그리고 매우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010-8369-3440 이쪽으로 연락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말씀드렸지만 금감원에 정식으로 등록하고 있는 업체고, 그 다음에 현금 납부 시 현금 영수증 꼭 발급해 드리니까요. 이것도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좀 어려워 마시고 정말 한 분 한 분 정말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꼭 그 점 좀 기억하시고요. 제가 얼마나 시장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회원 한 분 한 분 얼마나 성심껏 모시고 있는지, 이런 거 보시면 절대 과금액 아니다. 정말 너무 합리적이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하고 함께 하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많은 분들 연락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이제 분위기 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요즘은 카톡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텔레그램 주식시장 채널 이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요. 좀 분위기 보시고 나도 할 수 있겠다. 솔직히 모든 분이 할 수 있게끔 제가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분 좀 이제 보시고요. 이쪽으로 먼저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주식 투자
웨스탁이고요. 네, 다들 성투하시고요. 네, 좋아요, 구독, 알람. 네, 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